그저는 그간 먹여주고 재워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래. 그리고 이것은 아니 뭐 이리 급한 것이야. 내 어미에 대한 복수요. 밖에 누가 없느냐? 띵잘. 너 새벽에 나갔다 왔지? 오늘의 주인공 구덕이는 양반가 김낙수 집안의 노비로 그의 딸 소혜아 씨를 모시고 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밖에 나가면 발모가지를 끊어버릴 거야. 어릴 때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구덕이에게 떠넘겨온 소혜. 야, 그녀의 모든 뒷바라지를 해오며 살아온 탓에 자연스레 뛰어난 손재주를 갖게 된 구덕이는 못하는 것이 없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뭐든 잘해? 심지어 노비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고 쓸 줄도 아는 지경이었죠. 이번엔 아씨 시집 가겠더라? 아주 심각한 광증이라지 뭐야? 미친 자라는 말입니까? 한편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서희는 명문 송대감댁의 장남이었지만 아 진짜 이게 다 뭡니까요? 이리니 뭐 그 온갖 작것들이요. 도련님들은 뭐 광인이네 광증이네 그. 서책을 읽고 글 공부를 하기보단 소설책을 읽으며 공상과 망상을 즐기고 한마디로 공부머리보단 예술에 관심이 많은 타고난 예인이었습니다. 그 글 공부가 싫으시면은 무예라도 연마하세요, 도련님. 아우, 나 칼 무서워하는 거 알잖아. 나 활도 무서워. 손바닥에 그 뭐 굳은 살 하나 안 박힌 사내는 조선 팔도에 도련님밖에 없을 거예요. 야, 육 관리한 거야. 그로 인해 서희는 부모님의 미움을 받게 되고 벼랑간 별당에만 처박혀 살아온 탓에 곧 혼례를 치를 것이야. 저요? 동네에서는 미치광이 광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요. 대체 어떤 아씨가 저랑 혼례를 한다고 그럽니까? 한미한 집안이긴 하나 손재주가 아주 비상하고 영민하다 들었다. 졸부구나. 명예는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한 우리 집안과 궁합이 딱 좋겠네요. 너도 한 번쯤은 집안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니? 그 사이 구덕이는 열심히 돈을 모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알지?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를 모시던 그녀는 언젠가 돈을 모아 이곳에서 도망간 뒤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어차피 죽을 거면 이 판 사판이야.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꿈꾸고 있었는데요. 잊지 마. 과거 어린 시절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이 집안에서 버림받은 구덕이의 엄마. 어떻게 이래요? 우리가 진상이에요! 네가 개돼지랑 다른 게 뭔데? 당장 내다버리지 않으면 이네도 같이 묻어버렸잖아. 그녀는 쓸모 없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산채로 묻어져 끔찍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었죠. 그니까 엄마 우리 꼭 도망치게 해줘. 도망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남자로 변장 후 지두를 팔기 시작한 구덕이. 집에 있어요. 예인이 꿈이었던 서인 또한 노름을 구경하기 위해 변장 후 새똥이와 함께 이곳에 나왔고 야, 너 구덕이 아니냐? 아, 그 제주 비상하다는 몸종 구덕이? 얘는 뭔데 남의 이름을 들먹여? 그 둘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얘 내 사촌 남봉이야. 남보? 남봉아. 자신과 같은 노비 신분인 줄 알았던 구덕은 야 그나저나 그 니네 도련님 완전 도라이라며? 도라이? 미친놈. 그의 정체도 모르고 까불어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나타난 소혜를 피해 황급히 달아나는 구덕. 이후 그녀는 다시 자신의 옷으로 환복을 한 서인과 마주하고 야 남봉아. 너 어디서 양반 행세야? 양반 행세가 아니라 양반이니라. 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죠. 아이 새똥이네 사촌이 아니구나. 요. 뭐 어딜 내버리라고. 죽을 줄을 지었습니다 도련님. 심심했던 것인지 그녀를 벌하는 대신 함께 노름을 구경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심청이가 전혀 절절하지가 않다. 이 저처럼 천한 사람들은 조금 잘하고 못하고가 중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러단 말이냐? 사는 게 힘드니까요. 서인은 구덕의 진솔한 얘기에 큰 감명을 받은 듯했고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얘기가 좋은 겁니다. 행복한 날들을 상상하면서 운이 좋으면 바닷가 작은 집에서 아버지랑 숨어 살 수 있으려나. 그 보답으로 관자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귀한 것을 왜? 필요할 때 쓰거라. 이후 찾아온 송대감의 생일이자 서인과 소혜가 첫 선을 보는 날. 머리털. 구덕은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쇠똥이의 도움을 받아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비켜! 또다시 소혜가 나타나는데요. 분명히 맞는데. 싸돌아다니다 발각되면 머리털이 다 뽑히고 다리가 분질러질 위기. 쓸쓸함도 버릇이 되면 무뎌지더구나. 그녀는 황급히 도망가다가 우연치 않게 이곳 별당까지 오게 되고 또다시 서인과 마주하게 되죠. 지난번엔 변복까지 하고 지두정사하더니 어찌 그리 돈이 필요한 것이냐. 정말로
바닷가로 도망이라도 치려는 것이냐? 그런데 그때 이곳 별당까지 찾아온 소혜. 어찌 잔치에는 안 오시고 여기 계신 겁니까? 서희는 구덕을 황급히 병풍 뒤에 숨겨주고는 그녀를 맞이합니다. 네, 저도 그리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서인이 쓴 글귀를 발견한 구덕. 평생을 함께한 노비가 병 걸렸다고 산채로 묻어버립니까? 그는 이미 구덕이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도통. 내가 광인이란 소문이 낭자기에 들어갔다면 낭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을 거란 머리는 없는 geb니까? 양반과 노비라는 신분 차이로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없었고 몇 마디 더 섞어 망신당하지 말고 이만 돌아가세요. 소혜에게 극티로 돌변하여 직설적으로 혼례를 거절해버리는데요. 깜짝 놀란 구덕이 책을 떨어뜨리는 소리에 소혜에게 결국 발각이 되어버리고 너 인연, 설마 집 나갈 때마다 드나드는 곳이 여기였어? 구덕이 서인을 꼬셨다고 단단히 오해한 그녀는 넌 대체 누구냐? 제 몸종입니다. 도련님이 하필이면 제 몸종이랑 붙어먹었다고. 절대로 아닙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말았죠. 결국 집으로 끌려가 멍석마리까지 당하는 그녀. 그것도 모자라 소혜는 구덕이에게 이럴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시켜서 아버지 침수해드려고. 김낙수의 수청을 들라 요구하고 맙니다. 그때 아빠에게 신호를 보내는 구덕. 내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보따리 찾아들고 용두봉 초입으로 오라고. 잠시 후 김낙수의 수청을 들러 들어간 그녀는 그저는 그가 먹여주고 재워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래. 그리고 이것은 아니 뭐 이리 급한 것이야. 내 어미에 대한 복수요. 낫으로 단숨에 그를 제압해버리고 소혜에게는 똥오줌을 휘갈긴 뒤 재빨리 이곳을 도망치는데요. 제발 가서 필요해요, 도련님. 에? 구덕이 어찌 됐느냐? 서인이 노비와 놀아났다는 소식은 동네방네 소문이 퍼져 난리가 나버리는데 쫓아낼 명분이 더 필요합니까? 그까지 천한 기생년한테서 얻은 서자 때문에. 그는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다가 사실 자신이 송가의 장남이 아닌 서자였단 말입니까? 서자라는 사실을 알아버리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냐? 그간 키워주시고 먹여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돌아와선 안 될 것이야. 그 또한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죠. 우리 집안과 엮이지 말거라. 넌 이제 없는 사람이야. 여보가 믿겠습니까? 먼 길을 떠나 어느 주막에 도착한 구덕. 잠시 이곳에 쉬었다 가려 했건만 저기 일어나 보니 아빠가 사라져 있습니다. 밤중에 나가던데? 예? 진짜요? 자신이 짐이 될까 걱정했던 그는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로 똑똑하니까 지 한 번에 뭐라도 하고 잘 살겠지. 딸의 앞길을 위해 곁을 떠났고 뭐하니께 도망친 노비 같은데? 구덕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주막 이모는 자, 누나 좀 싹 쓸어. 그녀를 이곳에서 머물게 해주었는데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아버지! 혹여나 떠난 아빠가 다시 돌아오진 않을까 헤매이기도 하고 또 잘못 본겨? 몸에 망할 종자들이 저걸 또 붙여놓네. 여전히 자신을 잡기 위해 뿌려진 용모파기를 마음 졸이며 피해 다니는 구덕. 너 앉아있어. 우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닌디. 비록 도망노비 신분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을 받아준 주막 이모 덕에 그래도 꽤나 사람답게 살 수 있었죠. 인간들도 다 못 알아보는데 뭐. 네 그 씻은 얼굴은 네 용모파기랑 똑같다니까. 뭐 어디 근본도 없는 화종놈이. 주제도 모르고. 그러던 어느 날 청나라의 사신으로 떠났던 옥필승 대감과 그의 딸 태영이 본가 청수연으로 돌아가던 도중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곳 주막에 들르게 됩니다. 안녕. 난 옥태영이라고 해. 이 아리따운 태영아 씨는 자신이 모시던 소혜아 씨와는 다르게 근데 네 이름은 뭐야? 저거 하찮은 사람 이름 알아서 뭐시기. 세상에 하찮은 사람이 어딨니? 굉장히 선하고 훌륭한 마음씨를 가졌는데요. 네가 노비 신분인 것이 나랑 동무가 되는데 무슨 방해가 되겠니? 마치 자신을 친구처럼 대해주며 소중히 아껴주는 그녀. 난 외지부가 꿈이야. 외지부? 배송을 해주는 일이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글을 모르고 법을 몰라서 소송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비록 잠깐의 시간이지만 둘은 많은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져 갔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날까 하네. 대감마님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 주막 이모는 구덕이를 부탁합니다. 참으로 가엾고 불쌍한 아이예요. 대감마님 부탁드려요.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었지만 그녀의 성품을 높이 평가한 대감과 태영아 씨는 몸종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동무지요.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었고 양녀 삼아주신다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구덕은 이제 도망 노비가 아닌 옥필승 대감댁의 양녀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참말로 나 없이 살겠어? 암만 내 걱정 말어. 함께 집으로 가기 전 그래서 이건 할머니 선물이고 나머진 식솔들 거야. 집안 식구들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는 태영아 씨. 노비가 기침을 한다고 선물로 약재를 줘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막에 불화살이 날아들기 시작했죠. 주막을 드나들며 구덕에게 찝쩍거리던 화족대 놈들이 들이닥친 것. 옥필승 대감은 그들에게 기습을 당해 세상을 떠나버리고 주막 이모까지 목숨을 잃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태영아 씨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황급히 도망가 보지만 이미 도간에 든 쥐신세. 그 순간 태영은 구덕을 밀쳐버리고 너는 꼭 살아. 꼭 살아서 너도 너의 꿈을 이루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그녀를 살리는데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정신이 드니? 어린아이 시절 청나라로 떠난 뒤 오랜 세월이 흘러 돌아온 고향이었기에 할머니는 그녀를 태영으로 착각하고 말았고 할머니? 아씨. 이미 태영에게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구덕이 또한 백이? 그들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너라도 이렇게 살아줬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많이 컸구나 우리 태영이. 우리 태영이 맞지?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 네. 첫 번째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구덕은 이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니요, 마님. 저는 태영아 씨가 아닙니다요. 자신이 태영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자초지종을 할머니에게 고백합니다. 잠시라도 아씨 행세를 한 죄 딸게 받겠사오니 현감날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마님. 그 자들이 누군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화적대들을 잡기 위해선 그들의 용모 파기를 알고 있는 구덕이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도무지 잡을 길이 없었는데 실로 영민한 숙녀를 두셨습니다. 할머니는 범인들을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그녀를 태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가려라. 절대로 얼굴을 드러내서는 아니 될 것이야. 아씨, 이리 주세요. 그 사실을 이 집 노비이자 참모인 막심에게만 알려주는데요. 마님께 들으셨잖아요. 아씨로 매시라 했으니 아시구먼요. 할머니의 명에 따라 편견 없이 그녀를 아씨로 모시는 그녀. 혹시라도 자모의 부인애들 귀에 들어가면 아주 끝장난 거요. 한편 이곳 청수연엔 유향소 부인들로 구성된 자모회가 있었죠. 유향소 장모의 옆편 애들이에요. 우리 집안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청수연은 이 유향소가 관아보다 위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가님께서 저 옆편 애들 홍군형을 내주려고 서원으로 오신댔으니 얼마나 초상집이었겠어요. 근데 오시다 변해당했으니 좋아했겠구나. 별감 부인께서 위로서신을 보내왔지 뭐예요. 그래서 아씨가 기회는 요때다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즐거우면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하였는데 돼지 비명에 백정이 흥이 나듯 남의 불행에 기쁜 자들이 있다. 옥대감의 죽음을 오히려 다행이라 여기던 그들에게 지금 우리더러 돼지 비명에 흥이 난 백정이라는 겁니까? 세상에 어린 것이 맹랑하기 그지없습니다. 답신을 보내 한 방 먹여버린 구덕. 노비 출신임에도 손재주가 뛰어나고 글도 읽을 줄 알며 시까지 쓸 수 있는 그녀를 보자 할머니는 그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자백하지 마. 우리가 한 짓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죽여버렸으니까. 죽지 않았다. 저들이 불화살을 쏘아 불을 지르고 칼로 사람을 베고 재물을 훔치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자들을 당장 장 100대에 쳐라. 이후 관아에서는 구덕의 진술을 토대로 화적대들을 잡아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네가 어떻게? 너희는 죽어서도 결코 금록에 가지 못할 것이야. 그렇게 태영아 씨를 대신해 복수에 성공한 그녀는 건강하세요, 마님. 이제 다시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기로 다짐하는데 어딜 가려는 게냐? 할머니, 아니, 마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떠나려는 구덕이를 붙잡고 구덕입니다. 내 이름은 옥태영이다. 자신의 진짜 손녀 태영이의 마지막 뜻이 너를 거둔 것이었으니 그 뜻은 이뤄줘야 하지 않겠니? 태영으로 맞이하기로 하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태영이가 되거라.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고.
구덕이 아닌 태영으로의 새 삶을 살게 된 그녀. 정말 혼자 괜찮겠니? 아, 혼자라뇨. 제가 책임질 식솔들이 입이 많은데. 그리고 저 한양 가면 안 된다고요.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이곳 청수연에 서인이 나타납니다. 또 이건 뭐 조선 팔도 관아에 걸린 구더기 그림 그거 다 모을 생각이세요? 그는 집을 떠난 뒤 자신의 꿈이었던 예인이 되기로 결심했고 도련님은 청서인 아니고 천승이. 나는 새똥이 아니고 누구? 만석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미난 이야기와 공연을 하는 전기수가 되었는데요. 신비주. 천승이가 청수연에 떴다는 소식이 들리자 온 동네가 난리가 나버리고 그의 광팬이었던 백이 또한 신이 난 채 구덕을 찾아와 조르기 시작했죠. 천승이가 온답니다. 천상계 전기수 천승이. 그럼 뭐더러 가르쳤대요? 소원 염정 소설만 읽는데 네가 그 꽃신 좀 신었다고 양반인 줄 아는겨? 그런데 이 책에 안재 얘기가 나와요. 아씨가 항상 주머니에 넣고 품에 지니고 다니는 관저. 그의 책 내용을 살펴보니 그래서 지도를 팔던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진 거예요. 뭐야, 이건 구덕이의 이야기? 글쎄 아씨가 방에 들어오니까 이 몸뚱이 놀라서 숨는다는 것이 하필 병풍기야? 아유 어째 알았대요? 천승이의 정체가 서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챈 그녀는 그날 밤 그 공연을 보러 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너를 향한 내 마음이다. 오랜 세월 끝에 그 둘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눈치가 얼마나 빠른 것인지 아씨 혹시 천승회를 아셔요? 아니. 둘 사이에 미묘한 썸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 백이는 분명히 구덕이었어. 직접 천승이를 찾아갔고 옥태영이라 했느냐? 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관자 한 짝 주셨어요? 그 둘의 만남을 계획하는데요. 백이가 글쎄 어떤 사내랑 야반 도주를 한다지 뭐예요? 잠시 후 구덕을 불러낸 그들 덕에 서인은 드디어 조우를 하게 되죠. 잘 있었느냐?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백이에게 내가 누군지 말했습니까? 아니 그러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체를 숨기고 사는 자신의 처지에 마냥 그를 반갑게 맞이할 수는 없는 상황. 제가 도망쳐서 숨어 살 걸 아시면서 이렇게 책으로 제 사연을 쓰고 제가 위험하게 될 거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근데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하루 간신히 참고 있는데요?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한 그녀는 구덕아, 이제는 그리 부르시면 안 됩니다. 도련님도 저도 잘 살고 있는 걸 알았으니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그와의 이별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똥아! 야, 너 진짜 못 알아보겠다. 야, 우리 도련님 너 잡지 말아달라고 막 추노꾼들한테 전 재산도 다 주고 막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포기할 수 없던 서인은 다음날 또다시 구덕을 찾아왔고 아 진짜 왜 이러십니까? 서운하다. 난 너가 너 별당 왔을 때 숨겨줬는데 다시 돌아가 주세요.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야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걸? 야, 너 한양 살던 구덕이 아니냐? 못 본새 많이 예뻐졌네 우리 구덕이.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서 사는 것이 꿈이었던 그녀를 위해 함께 바다로 향했는데요. 어쩌다가 정기수가 되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혹시라도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네가 날 찾아주지 않을까 하여 송서인으로 조금씩 유명해졌다. 얼굴은 왜 가리게 된 것입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라니! 이 짓거리를 하고서 감히 우리 집안을 욕보인 거냐? 한 번만 더 네 이름이 내 귀에 들린다면 그땐 내가 너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서인은 그녀에게 나랑 떠나자. 함께 떠나자는 제안을 건넸죠. 네가 너로 살길 바란다. 쓰개치마를 쓰고 영원히 숨어 사는 것은 너답지 않아. 이후 집으로 돌아온 구덕. 무슨 일이야? 그런데 백이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백이야, 백이 왜... 어떻게 된 거냐고! 관아의 오작인 말로는 자결한 것이라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백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 맞아요. 오작인 말로는 목을 맸다는데 왜 뒤통수가 깨져 있냔 말이에요. 백도가 그동안 누군가가 그녀를 살해한 뒤 자결로 위장을 해버린 것이 명백한 상황. 어디 가시게요 아저씨? 정신 차려. 아씨 해주니까 네가 진짜 내려가신 줄 아는겨. 나섰다가 사람들이 너 알아보면 너와 나 찢어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야. 그날 밤 구덕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나와 함께 떠나러 온 것이 아니구나. 잠시 후 서인을 찾아가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는 도련님이 연모하였던 구덕이는 주막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아씨 대신 얻은 삶을 구덕이가 살 순 없습니다. 지채야, 너답다. 백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노라 다짐하는데요. 백도강 나오라고야. 너 당장 이리 나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일 수밖에 없는 송씨 부인 댁으로 찾아간 막심. 전현이 지금 얘가 어디라고? 많이 미친 잘하잖아요. 이댁 아들놈이 내 딸한테 미쳐갖고 떨어다니고. 어디서 감히 남의 귀한 아들을 모함해? 당장 멍석을 말하라. 당장! 멈춰라. 때마침 나타난 구덕과 옥대감치 그 여식인가 봅니다. 아무리 부모가 죽고 도륙이 난 집안이라 해도 아래 것들 관리는 잘했어야지. 아드님 관리를 잘하셨어야지요. 뭐야? 청수연의 새 현감 성규진. 윗마을 오작이니 시신 검수가 조작되었다는 걸 증명했어. 백두강의 일가를 노비 백일을 살해한 죄로 발부합니다. 미쳤어? 백도강 일가를 모두 추파해라. 성현감은 이 사건의 재수사를 위해 송씨 부인을 끌고 갑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감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아가씨 이름이 제 이름은 옥태영입니다. 어젯밤에 해시에 누구와 어디에 있었어? 한양에 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죽은 저 백이와는 무슨 관계예요? 여러 정황들을 살펴본 결과 백도강이 쫓아댕겼다니까요. 그쪽은 반대로 얘기하던데 백이가 따라다녔다고. 아, 백이는 아니에요. 백두강이 아닐 수도 있겠다. 유력한 범인은 백도광이 아닌 저요? 엄마 송씨 부인. 지가 뭐라도 되는 양 쓰겠지만을 휙휙 벗어던지고는 살인죄로 발부합니다. 알아? 현감은 이번 일을 유양수의 권력을 누르는 기회로 삼을 겁니다. 그러니 아래 것들 앞에서 보란듯이 별감댁을 추포한 것이죠.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자모회에서는 감히 유양소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구덕이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는데요. 왜지 뭐 베테랑이라. 그 꼬라지를 가만히 볼 수 없었던 송씨 부인은 끌어내라. 막심을 발고해 양반에게 대든 대가를 톡톡히 치르려 했죠. 무엇이 무고입니까? 오작이니 간밤에 혀를 깨물었습니다. 가자. 이미 그녀는 노비들을 막대하기로 청수연에서도 악명이 높았고 주인을 배반한 노비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 그중 한 명인 돌석은 얼굴에 낙인이 찍히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구덕은 성현감을 직접 만나기 위해 현감댁으로 몰래 잠입을 시도하는데 도련님? 뭐야, 이곳에까지 쫓아온 서인? 정말 이렇게까지 저를 따라다니셔야겠습니까? 떠나자는 말을 거절할 때 제 마음을 존중해 주실 순 없으셨어요? 이보시오, 낭자. 차라리 구덕이라고 부르십시오. 하지만 그는 서인이 아닌 누구랑 날 착각하고 있는지 짐작은 가오만 난 지금 낭자가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오. 그럼 누구신데요? 성현감의 장남 준비되었습니다. 윤겸이었는데요. 도련님이 아니세요? 마치 쌍둥이처럼 똑 닮은 그의 모습에 그녀는 넋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물이 맑다는 청수연이 어찌 그리 썩어 빠진 것입니까? 안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유향소의 문제를 시정 요구한 사람이 있다. 그리 정의로운 자가 대체 누구입니까? 죽은 옥필승 대감의 여식이다. 태영이라든가. 아버지로부터 태영에 대한 얘기를 전해들은 윤겸은 다음날 또다시 그녀를 마주하게 되고 직접 해보지 그러십니까? 외지부. 직접 변호를 하는 외지부를 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법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관하서고에 법전은 물론 심리 절차를 일일이 기록한 입안이 있습니다. 그런 걸 사사로이 쓰시면 안 됩니다. 현감나리께서 아시면 파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가 윤겸이라 합니다. 청소년 현감 나리가 제 아버지시고요. 자신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 올곧이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 큰 감명을 받은 듯한 윤겸. 이틀 뒤면 판결인데 별일 없겠지요? 차라리 일찍 끝내버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한편 송씨 부인 댁은 또 어떤 꿍꿍이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백이 몸값으로 별감날의 집은 어떻습니까? 땅과 재산도 다 포함해서요. 막시미를 풀어주는 대가로 합의를 제안하는 그들. 마땅한 증인도 증좌도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증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자를 없앤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덕은 그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고는 살인 사건을 사적으로 화해하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그들에게 완강한 경고를 날렸죠. 참으로 당당한 여인입니다. 네 눈에도 그리 보이느냐? 그날 밤 송씨 부인 댁 노비 돌석이 구덕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도 죽을 처지라 죽기 전에 사죄하러 왔구만. 아, 돌석이 너요? 아들 도광이 천한 노비를 따라다니는 사실을 알게 된 송씨 부인은 시킨 대로 해야 니도 살고 내도 사는겨. 백이야. 소련님이 이 꼴을 봐야 너한테 정될 거라고. 돌석을 시켜 백이를 겁탈하게 했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격렬하게 반항하던 백이가 굴러떨어져 버리고 백이야, 백이한테 뭔 짓 한 거야? 너 백이한테 뭔 짓 한 거냐고? 모든 일이 틀어지게 된 것이었죠. 죽기 전에 백이가 뭐라고 했어? 그리고 사실 백이 또한 죽는 게 다 정을 통하는 모습을 정인에게
저희는 도강을 연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구덕은 성인 허면 백이도 나를 그를 찾아가 그녀의 진심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백이를 향했던 그 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증언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찌 부모님의 죄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시작된 재판. 막심은 송씨 일가를 무고한 죄와 양반을 모욕한 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는데 장 열대에 처한다. 구덕은 그녀를 위해 변호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복고를 치른 몸으로 열대라니요. 꼴을 보아하니 한두 대만 맞아도 죽게 생겼습니다. 모두가 술렁이던 그때 제가 죽였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도강. 백이는 제가 어려서부터 연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백이에 대한 죄책감과 더불어 너 미쳤어? 자백을 한 것이 제가 백이를 불러내 함께 떠나자 했는데 싫다고 거절하기에 부모의 죄를 구할 수 없는 자식된 도리로 아니야! 돌석이가 한 것입니다. 돌석이 어딨어? 돌석이 찾아왔다! 모든 것을 자신이 뒤집어쓰는 거짓 자백을 하고 말죠. 앞으로 청소년에서는 집안의 규율로 간호를 처분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대문안 노비들의 일에는 국법이 개입하지 않는 법이라는 걸 모르시오? 어명이요.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된 후 나라에서는 홍기가 꽉 찬 젊은 남녀들을 혼례시키라는 어명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그 양반들끼리만 혼이 나라고 그러면 하겠죠 뭐. 구덕이도 이제 양반이니까. 마침 구덕을 눈여겨보고 있던 성영감은 회사 아가씨가 그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좀 도움을 줬으면 해서. 그녀에게 외지부를 제안하는 동시에 부족한 제 첫째 아들 성윤겸의 배필로 허락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윤경과의 혼인을 제안했습니다. 네 마음이 확고한 것이냐? 예, 제가 태영 아가씨와 혼례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러셨어야죠, 형님. 현감댁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아주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었지만 어째 망설이는 게야. 자신이 진짜 태영이 아닌 노비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녀는 이 혼례를 그저 기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는데요. 안 들킨다니까요. 혼례를 해서 아이를 낳으면요. 그랬다가 들키면요. 혼례를 안 하면 내 끌려가 장을 맞을 터인데 난 아마도 몇 대만 맞으면 숨통이 끊어질 것이야. 많이. 도저히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던 구덕은 윤겸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제게 정인이 있다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함께 떠나기를 거절했다셨고 이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셨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기수라면 신분도 달라 어차피 혼례도 못할 터인데 그자가 나와 똑같이 생겼다고 하니 나를 그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알려져선 안 될 비밀이 제게 있다면요? 비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게 말해주세요. 지켜드리겠습니다. 도련님께서 혼례하고 싶은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난 지금 아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김낙수 나리의 여식인 소혜아 씨의 몸. 그러다 그들 앞에 나타난 소혜. 아직까지도 전국 팔도를 뒤지며 도망간 구덕을 찾고 있던 그녀. 구덕은 윤겸을 데리고 황급히 달아났고 말할 수 없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어떤 비밀도 받아들일 생각이긴 했는데 솔직히 놀라긴 했습니다. 윤겸 또한 그녀의 비밀에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결코 알려줘선 안 될 제 비밀도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신 또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저 또한 혼례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비밀을 털어놓는데요. 나는 여인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여인이 아닌 사내를 좋아하고 있는 소수자였던 것. 나와 혼례해서 현감의 며느리가 되세요. 제가 낭자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낭자도 나도 사는 길이라 생각되어서요. 그들은 서로의 비밀을 간직한 채 그렇게 혼례를 올리게 되죠. 저기 어딜 봐서 그 꼬질꼬질하던 구덕이야. 한편 그 소식을 들은 서인은 구덕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기 위해 몰래 혼례식을 찾아오는데 남편의 생김새가 자신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 뭐 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 똑같다니까. 나는 뭐 비시스스인 줄 알았다니까. 왜 날 닮은 자랑 혼례를 했을까? 응? 혹시 나를 잊지 않으려고 그런 건가? 왜 이게 그쪽으로 가지? 성영감 댁의 맏며느리가 된 그녀는 여기가 형수님 자리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꽃길을 걷게 되지만 관아 앞에 외지부 집무실도 마련해 놨습니다. 그들에게 된통당한 유양소의 좌수 이충일은 현감에게도 약점이 있지 않겠소. 내 그 약점만 손에 쥐게 된다면 현감의 목을 비틀어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노두가 아닙니까? 그러던 중 충일은 충청도 채방사 박준기로부터
저게 다 금일세 금. 운봉산에 금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몰래 금을 캐 그 몫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게 되죠. 발견한 노두를 조정에 고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 모르십니까? 잘 숨겨야지. 청수연의 공납을 빼돌리며 살다가 성형감의 등장으로 수탈의 길이 막히자 행여라도 현감이 눈치채 조정에 고하기라도 하면 어쩌시게요? 자수자리 보조는커녕 패가 망신할 것입니다. 부인! 두 번 다시 얘기 꺼내지 마세요. 그는 아내 김씨 부인의 반대에도 불러온 금덩이를 차버리자니 말이 됩니까? 유양수의 차춘식 대감과 홍씨 부인을 끌어들여 금을 채굴하기로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게 운봉산에 묻혀 있을 줄이야. 김씨 부인에게 발각들시 그녀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사돈이 되자니요. 우리 덕훈이랑 선희를 혼례시키자는 말씀입니까? 한양 노른자 땅에 집 한 채 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을 혼례시켜 사돈까지 맺기로 하는 그들. 이후 금을 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린 아이들을 매매하거나 납치해와 착취하기 시작했고 그건 자매문기야. 암양미천 엄연한 불법인데. 그럼 글도 모르는 사람들 속여서 수결받고 애들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아이를 강제로 빼앗겼다는 어느 한 아비의 사정을 듣게 된 구덕은 성형감과 함께 뒷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을 거래하겠다는 척보다 그들이 아이들을 어디에 빼돌려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알아내야만 하는 구덕. 서방 그러던 중 그녀는 문득 윤겸의 어깨에 어떤 낙인이 찍혀있는 것을 발견하죠. 부인, 그 어깨의 낙인이 무엇인지 물어도 되는 것입니까? 보셨습니까? 사실 그는 애심각이라는 곳에서 자신과 같은 소수자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애심단을 꾸려 몰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 애심단의 단주입니다. 이곳의 아이들이 모두 소수자란 말씀입니까? 자칫 세상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무예를 가르친 것이지 군사 훈련이나 역모를 꾀한 것이 아닙니다. 구덕은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름을 받아들여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다 가만히 있어 보라. 없는데? 애심단원이자 윤겸의 오른팔과도 다름없던 해강이 사내가 계집이라 속이고 술 팔아놓고 뭘 잘했다고 칼을 들이미느냐? 전 악동이라 연주만 했을 뿐 스스로 계집이란 적 없습니다. 소수자라는 것이 밝혀져 양반들과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현감은 대체 뭘 하길래 이딴 게 청수연에 숨어 사는 걸 몰랐지? 그는 결국 끌려가게 되죠. 어쩌시게요? 관하로 쳐들어가 구해내기라도 하시게요? 소수자라는 이유로 아무 죄도 없는 해강이 끌려가자 부인이 외지부라면 이럴 때 날 말릴 게 아니라 죄 없이 잡혀간 약자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인이 생각하는 약자는 노비 한정입니까? 왜요? 부인이 노비 출신이라서요. 윤겸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감은 어찌하여 이런 불결한 것이 청수연에 있도록 두었소이까? 다음날 그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고 우리 청수연을 위해 당장 죽여 없애야 할 것이오. 성현감은 차명이라는 엄벌을 내리기로 하는데 유해항소의 뜻에 따라서 이자를 차명에 처한다. 구덕이 나타나 그에 대한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외지부 옥태영 변론하겠습니다. 감히 시아버지가 내린 판결을 반대해? 돌아가거라. 사람을 가려서 변호하란 말씀입니까? 어디 아녀자가 함부로 나서서 이 청수연의 풍속을 마음대로 휘저으려 하는 것이오? 무모한 살인은 멈추자는 것입니다. 법은 없으나 선례를 따라주시길 청합니다. 경묘년 8월 열이틀 남춘길에 대한 판결 기록입니다. 임금님께서 이르기를 음양인 남춘길은 병자이니 추국하지 말고 외지로 보내 홀로 있게 하라. 임금께서도 하늘이 내린 백성을 어찌 형벌로 함부로 죽이냐 하셨사온데 어찌 다르다는 이유로 법에도 없는 차명을 집행한단 말입니까? 그녀의 완벽한 변호에 성현감 또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이자에 대한 판결은 미룬다. 해강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이 사건은 잠시 일단락되고 구덕은 다시 강제로 착취된 아이들에 대해 알아보던 중 경상도는 아닐 건디? 니 뭐 아는겨? 떠나던 날 가져갈 감자 삶다가 들었는디유. 가다가 되돌아온다. 그리 말했어요. 어디로? 엎드리면 코다알산으로유. 그들이 운봉산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운봉산? 구덕은 그 소식을 빠르게 성현감에게 알렸고 현감이 운봉산을 수색한다는 소문은 이놈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감이 내일부터 이 운봉산을 뒤진다고 합니다. 왜? 대체 어떻게 알고? 일단 다 멈추게. 그러다 그들은 배고파요. 문수나 따라갈 걸. 문수 따라가면 밥도 주고 무술도 가르쳐준다는데. 한 아이로부터 애심각에서 몰래 아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는 애심단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무술을 가르치다니 누가 이런 시국에 무술 훈련이라니? 그들을 역당으로 몰아 현감이 역당을 장르라 이것은 신경도 못 쓰겠어요. 성현감의 눈을 돌려버릴 계획을 세워버리죠. 관찰사께서 오고 계시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신각에서 역당들이 군사 훈련을 한답니다.
결국 현감은 운봉산의 수색을 중단하고 애심 단원들을 잡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방에 아무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빼돌린 것이지요. 이야말로 영모의 증조가 아닙니까? 애심각을 살펴보던 충이는 여긴 틀렸습니다. 어서 가세요. 단주님은 절대 들켜선 안 됩니다. 어서! 그곳에서 해강을 발견하고는 영모의 증조라도 태운 것이야? 영모라뇨. 전 그저 불쌍한 아이들을 돌봐준 것입니다. 제가 현감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를 무참히 살해해버리는데요. 그럴 순 없을 것이다. 넌 여기서 역당으로 죽어야 하니까. 온 동네에서 애심 단원들을 잡기 위한 수색이 벌어지고 아버지, 해강이는 역당이 아닙니다. 서방님,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던 윤겸은 군사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아버지. 네가 그거를 어찌 아느냐? 서방님 제발. 자신의 비밀을 아버지에게 밝히고 말았죠. 살려고 그랬습니다. 살리려고 그랬습니다. 살아갈 방도를 찾은 것뿐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거라. 앞으로 내 눈에 띄면 역당으로 죽을 것이야. 이곳을 떠나기로 하고 도망을 가는 윤겸. 어서 들어가세요. 어서요. 하지만 독이 된 쥐신새가 되어 곧 붙잡히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아니 어찌 이리 막무가내란 말이오? 옷을 벗겨보니 존재하지 않는 낙인. 어서 들어가세요. 어서요.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서인이 쫓기고 있어? 숨을 만한 곳을 찾고 있어. 역당에 낙인이라도 있는 거요? 난 역당 아니오. 낙인이 있단 소리네. 그와 옷을 바꿔 입고 그쪽 도와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목숨을 구해준 것이었는데요. 큰 신세를 졌습니다. 어서 가시오. 아버님과 도련님은 제가 잘 모실 터이니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윤겸은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곳 청수연을 떠났고 현감 선교지는 예를 갖추어 교지를 받으라. 성현감은 역당들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직무유기죄로 현감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 내 가산과 식소를 몰수하여 중심으로 역당을 진압하고 처단한 청수연 유향소의 좌수 이충일에게 보상으로 하사한다는 어명이다. 노비들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충일에게 몰수를 당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지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마는 성현감. 도련님 방에 숨었다 들킨 날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구덕은 좌절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까도 싶었지만 제가 재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러니 도련님도 가까이 오지 마세요. 구덕엔 죽었다면서. 태영아 씨로 살겠다면서. 지금 네 모습은 쓰개치마 쓰고 숨어 살 때랑 다를 게 없다. 너가 옥태영이었으면 이렇게 울고 있었을 것 같아?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서인과 저도 영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 못 갑니다. 반드시 노력해서 집안을 일으키겠습니다, 영수님.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가족 어린 도겸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 관찰사를 찾아갑니다. 관찰사 영감, 운봉산을 수색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역당의 증자가 없는데도 영모라 단정을 지으신 것입니까? 증자는 아니면 증인이라도 있는가? 그곳에는 어찌 오신 것입니까? 청수연의 이자수가 제보를 것입니까? 난 최방사 박진규의 제보를 받아 움직였네. 그 사이 막심 또한 팔려나갈 위기에 처하는데요. 인연 때문에 우리 위양소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 걸 모르십니까? 안 그래도 옥태영이 얼마나 이를 갈고 있을 텐데 인연이랑 짜고 무슨 짓을 꾸밀지 모릅니다. 아니 그만요. 죽은 듯이 지낼 테니까 제발. 소식을 들은 구덕은 충일댁을 찾아와 막심이만이라도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어서 일어나세요. 어서 일어나라 하세요. 아래 것들이 봅니다. 막치미를 제게 돌려주신다면 언젠간 제가 반드시 자수나리를 돕겠노라. 이런 건방진년이. 충일은 완강한 태도로 그녀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새벽까지 문 앞에서 간곡히 무릎을 꿇은 구덕의 모습을 보자 김씨 부인은 마음이 약해졌는지 막심아, 막심이를 돌려주었고 참말로 감사하구먼 유바님. 구덕은 어떻게 해서든 가서 잘 매시거라. 이 은혜를 꼭 갚겠노라 약속합니다. 내다 파시라 했더니 돌려보내셨다고요? 하지만 잠시 후 그래요. 그깟 노비 하나 돌려줘도 되지요. 그만큼 빼앗았으니. 홍씨 부인으로부터 모든 사건의 진실을 듣게 된 김씨 부인. 빼앗다니요. 전하께 포상으로 하사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이리도 눈치가 없으셨나 싶네요. 그들이 짜고 친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 부인은 드디어 찾아냈구만. 금을 캐고 계셨습니까? 기어이 박준기 대감의 개가 되었느냐 말입니다. 당신 말대로 눈에 가시가 땄던 현감이 죽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설마 현감을 없애려고?
일부러 누명을 씌운 것입니까? 죄책감과 자괴감에 증명할 길은 없을 테니 걱정 마시게. 증조가 될 애심과 가공은 내 손으로 죽여 없앴으니까. 분노를 참을 수 없었는데요. 이 일이 들키기라도 하면 어찌 되는지 모르세요? 왜 들켜요? 부인만 조용히 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나서 고발을 하려 해도 그리하면 양가 집안은 물론이고 애들까지 해를 입을 텐데요. 기어이 우리 사위 앞길을 막아 쓰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사돈을 맺어놓길 잘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옥태영이한테 노비년을 돌려주시면서 선심 쓰시던 모습이요. 어찌나 우습던지. 결국 그녀는 집안을 떠나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부인께서 유서를 남기고 사라지시다니요. 자식들에게 해가 되고 싶지 않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겠답니다. 아이고. 한편 구덕은 자신이 직접 운봉산을 수색하기로 하고 괜찮 왔어요. 혼자서? 나 혼자 아니야. 소식을 들은 서인 또한 두 팔 벌려 그녀를 도와 동행을 하기로 하죠. 우리가 뭘 하러 가는지는 알고 계신 거죠? 청수연, 유양수, 이저수는 본인이 운봉산에서 꾸미고 있는 일을 숨기려 애심단을 역당으로 몰아서 자네 집안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이저수 그놈이 대체 왜, 무엇을, 어떻게 숨겼나 찾고 애심단이 부과되는 증자 또한 찾아내서 자네 집안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려 한다. 예? 운봉산 초입에 있는 작은 암자에 현감 나리께서 남기신 증자가 있습니다. 수색에 앞서 그들은 성영감이 남겼다는 증자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그곳엔 다름 아닌 나리, 손이 죽은 줄 알았던 해강이 있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나무 관심 없어. 애심단이 역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좌. 부인에 대한 소문은 들었습니다. 관찰사 또한 구덕의 이야기를 들은 뒤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는 네, 그때는 경황이 없어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만 박준기 대감은 청수한 사람도 아닌데 애심각의 영모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충일의 의중을 떠보기 시작했는데요. 집이 참 좋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보니 운봉산이 한눈에 들어오는군요. 한참 동안 운봉산을 수색하던 구덕과 서인 또한 지천의 쇠뜨기입니다. 쇠뜨기? 쇠뜨기는 금을 저장하는 능력이 있어 금강의 채산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이용됩니다. 여기 금이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노드를 캐려면. 체구가 작아야 되니까. 그들이 금을 캐기 위해 아이들을 끌고 갔을 거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어딜 급히 가려는 게요? 때마침 놈들에게 발각이 되고 황급히 도망을 가게 되죠. 하지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곳에 다다르고 내가 죽을 순 없습니다. 그래도 이쪽이 가능성은 크다. 무슨 가능성이요? 그들은 끝내 숨참고 러브다이브를 해버리고 맙니다. 잠시 후 눈을 떠보니 아씨 괜찮으세요? 아씨 지우 지 돌석이요. 돌서가 그때 아씨 덕분에 도망치다가 산채 사람들 만나서 눌러 앉았구만요. 그랬구나. 이후 그녀는 돌석과 산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운봉산을 수색하게 되고 갇혀있는 아이들을 발견하죠. 네가 춘삼이구나. 널 여기로 데리고 온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겠니? 그때 가기는 어딜 가? 그들 앞에 나타난 박준기의 똘마니 지동춘. 그는 급습으로 현장에서 모두 싹 쓸어버리려 했지만 때마침 관찰사가 보낸 용병들이 합세하며 구덕은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찌 여기를 옮긴가? 관찰사 영감께서 미리 내보내 주셨습니다. 관찰사 영감께서? 이후 그녀는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김씨 부인을 발견하는데요. 왜 여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저 호의호식을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역당으로 몰다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안이. 그녀는 그래도 남편 충일과는 다르게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죠. 알고 있었습니까? 나는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한편 지동춘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충일은 곧장 박준기를 찾아가지만 그래서 그자가 입을 열면 난 도무지 자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에게도 꼬리 자르기를 당해버리고 어디 가서 그런 소리라고 다니면 말이야 자네부터 처리될 것이네. 결국 자수를 하기로 다짐합니다. 자수라니요. 분명 제값에 치르라 했을 텐데요.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값을 치렀으니. 충분한 값? 돈 몇 푼으로 충분합니까? 돈 줬으면 됐지 뭐. 제가 그것뿐입니까? 죄 없는 사람들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우고 아버님께 저지른 짓은요! 하지만 난 모르는 일이야. 애심단원들을 역당으로 못 일은 아무리 잘난 너라도 그 일을 밝혀내지 못할 것이다.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려는 그
그리 뻔뻔하셔야지요. 하마터면 용서해드릴 뻔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가장 결정적 층좌인 해강이 나타나는데요. 누구냐? 너를 베어 진실을 감추려 했던 자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후 운봉산에서 아이들을 착취한 죄를 자수하는 충일. 감히 용서받겠다는 것이냐? 관찰사 영감, 죄를 지었으나 스스로 뉘우치면 감형받을 수 있다 들었사온데 가명을 노리고 자수한 것을 모르는 줄 아느냐? 그런데 구덕이 외지부 옥태영, 청수연 이충일 자수의 변호를 청합니다. 그의 변호에 나섰죠. 저자의 외지부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러합니다. 광산을 꾸려 관유물을 절취한 죄는 전례의 왕명에 따라 사형을 시켜 목을 잘라 효시함이 마땅합니다. 뭐 하는 거야? 그만두지 좀 해! 조용히 하지 못하겠느냐? 허나 명예율 24조 만일 자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한다 되어 있사옵니다. 자수한 이충일에게 중벌을 내리신다면 그 누구도 뉘우치지 않고 두려움에 감추기만 할 것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호생지덕이 백성들의 마음에 두루 미친다 하였으니 특별히 형법을 굽히시어 너그러이 사면의 은덕을 베푸신다면 그간 탐욕에 눈이 멀어 악행을 쫓았던 자들도 허물을 뉘우칠 것이며 이는 곧 부국을 이루고 백성이 윤택해지는 길일 것이옵니다. 충일은 그녀 덕에 큰 처벌을 면할 수 있었지만 너 왜 날 도왔어? 무너진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가증스럽게 감히 네가 날 능욕하고 용서해? 그날 밤 구덕을 찾아와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용서를 했다는 것입니까? 어디서 건방지게 위선을 떨어! 막시미를 돌려받았으니까요. 막시미를 돌려주면 은혜를 갚겠다, 반드시 돕겠다 약조했으니까요. 고하지 않았으면 그걸로 끝낼 것이지 대체 왜 외지부까지 해준 것이야? 그것은 아버님의 뜻입니다. 법이 꼭 약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해야 할 것이야.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늘 아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평등하게 변호하겠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전해졌던 걸까요? 가산과 식솔들을 다 돌려주마. 그는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그거면 외지부를 해준 대가로 충분하겠지. 빼앗았던 모든 재산과 식솔들을 돌려주기로 하는데요. 우리 아시마님 참으로 장하셔요. 그렇게 구덕은 이번 사건도 완벽하게 해결하며 성형감의 하늘품과 동시에 이 집안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죠. 네 서방은 조만간에 돌아오겠구나.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서인을 찾아가 고마움을 전달하는 그녀. 도련님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으세요. 그와 동시에 다시 아시마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럼 부디 행복하십시오. 구덕은 그를 향한 진심을 함께 전했고 그 종사간 날이께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그 종사간 날이는 그 여인의 첫사랑이 맞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신분과 처지가 달라 외면했고 해야 할 일 때문에 거절했지만 주신 선물을 늘 간직했고 그리워했노라. 전해주세요. 마지막 이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구덕은 이제 청수연의 외지부로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집무실 또한 의뢰인들로 북적이게 되는데요. 성도겸 도령 장어급제야! 어리기만 했던 시동생 도겸은 어느덧 훌쩍 자라고 심하게 저게 무슨 짓이랍니까? 약속했던 장원급제를 해 집안의 대들보가 되었죠. 청소년에서 장원급제라니. 별탈 없이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구덕. 저기 그러다 그녀 앞에 아주 오랜만에 너 여전하구나. 만석이 나타나는데요. 도련님이 옥에가 치시다니 왜? 알고 보니 그가 난동을 부리다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 살인미수까지 해가지고 지금 평생 옥살이하게 생겼어. 나 진짜 안 올라 그랬거든. 제발 좀 도와주라. 우리 진짜 예정을 생각해서. 그를 도와달라는 만석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던 그녀는 이천에 가신다고요? 제 오랜 벗이 외시부가 필요하다네요. 도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만석과 함께 향하던 중 나 진짜 외집으로 온 거다. 알겠어. 근데 어떻게 된 거냐고.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네 서방? 먼 발치에서 오래전 떠난 서방님, 서방님, 남편을 발견한 그녀. 과연 그들에게 서방님, 어떤 일들이 더 펼쳐지게 될까요?
오늘은 JTBC 화제의 드라마 옥시 부인전 1, 6화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연진이에서 구더기로 완벽하게 변한 임지연의 열연과 더불어 구멍 하나 없는 명품 주조연들의 꿀케미로 큰 화제를 모아 무려 13%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함과 동시에 넷플릭스 1위를 거머쥐며 대흥행에 성공한 작품이죠. 보면서 알았는데 이게 회당 러닝타임이 거의 80분이 넘더라고요. 근데도 첫 화부터 마지막까지 진짜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전개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봐서 러닝타임이 이렇게 긴지 보면서도 모를 정도였는데요. 구더기가 태형이 되어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과 그 사이에서 펼쳐지는 신선한 조선식 법정 분쟁, 서인과 윤겸을 넘나드는 멜로라인과 노비들, 그리고 청소년 사람들의 감초 같은 꿀재미들까지 이 짧은 영상으로는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한 수많은 에피소드와 명장면들이 가득했던 스릴, 유머, 감동,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작품이었던 만큼 옥시 부인전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본편을 정주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땡자리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땡자는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땡자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옥태웅입니다.